유압 1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로도는 여기에 있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압 회로도를 보면은 이 1.3선으로 영역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장비에 이미 갖춰져 있는 파워 유니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릴리프 밸브하고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해서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솔레노이드, 리미 스위치를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분배기를 좀 사용을 합니다. 이 분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장비에는 메인 공급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 공급 포트를 이쪽 분배기에 연결을 해서 이 분배기에서 나오는 포트를 메인 공급 포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탱크 포트용 분배기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탱크 포트는 장비에 탱크 포트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 회로에서 나오는 탱크 포트를 그대로 탱크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탱크 포트가 모자라거나 조금 배관하기 좀 번거로운 위치에 있다면 이 분배기를 이용을 해서 분배기 쪽으로 탱크 포트를 연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을 할 때는 저는 분배기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메인 공급 포트에서 메인 공급 포트용 공급용 분배기로 배관을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탱크 포트도 배관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로를 가릴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배관을 하고요. 탱크 포트로 두 가닥을 호스를 배관을 하는 이유는 회로에서 탱크 포트용 분배기로 이제 여러 가닥이 올 거예요, 호스가. 근데 하나만 연결하면 결국에 이쪽 하나의 호스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회로의 초기 압력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초기 압력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탱크로 가는 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호스를 두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하면 이제 장비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회로도에 있는 대로 릴리프 밸브하고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해서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고요.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회로도에 따라서 메인 공급 포트에서 압력 게이지로 연결을 하고요. 이 압력 게이지는 분배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하면 압력 게이지의 나머지 포트도 메인 공급 포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에서 릴리프 밸브의 입력 포트로 배관을 해주는데 기호에 있는 방향의 포트가 아니고요. 포트에 보면은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의 이름을 잘 보고 배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왼쪽 포트가 입력 포트 P포트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릴리프 밸브의 출구 포트는 탱크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 릴리프 밸브의 배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릴리프 밸브 배관이 완료가 되면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하는 방법은 펌프를 켜고 압력을 장비 쪽으로 전달을 해서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릴리프 밸브 핸들을 조절을 하면 압력이 변하죠. 그래서 이 요구되는 압력 4메가파스칼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췄으면 펌프를 다시 오프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실린더, 솔레노이드 밸브, 리밋 스위치를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2개를 배치를 하고요. A 실린더를 검출하는 리밋 스위치 2개, B 실린더의 위치를 검출하는 리밋 스위치 2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전진 측 리밋 스위치의 위치는 시운전을 하면서 거리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실린더를 제어하는 4포트 2위치 편솔레노이드 밸브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B 실린더를 제어하는 4포트 2위치 양 솔레노이드 밸브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이제 배관을 하면 되겠죠. A 실린더 쪽부터 배관을 하겠습니다. 저는 배관을 할 때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아래쪽을 먼저 배관을 하고 이 위쪽을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공급 포트에서 이 솔레노이드의 P포트로 배관을 하고, 솔레노이드 밸브의 탱크 포트는 분배기의 탱크 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회로에서 Y1번이 온이 되면 실린더는 전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압 밸브는 회로도와 이 밸브에 있는 기호가 다 반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반대가 되어 있다면 이 밸브에서 해당 솔레노이드의 전원을 공급을 했을 때 어느 포트로 기름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방향에 맞는 배관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밸브는 지금 이 솔레노이드가 온이 되면 기름이 P포트에서 B포트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포트가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쪽으로 배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밸브의 명판과 밸브에 있는 기호와 실제 회로도에 있는 기호를 잘 비교를 해서 배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 실린더 쪽도 배관하겠습니다. 메인 공급 포트에서 B 실린더의 P포트로, B 실린더를 제어하는 밸브의 P포트로, 그 다음에 T포트는 탱크 포트로 배관을 해주고요. 이제 역시 이것도 회로도와 반대예요. 그래서 Y2번 솔레노이드가 온이 되면 우리는 B포트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B포트, 즉 Y2번이 온이 되면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Y2번이 온이 되면 B포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야 됩니다. 마저 배관을 하겠습니다. B포트에서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쪽으로, 그러면 나머지 A포트가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쪽으로 배관을 해주면 이 배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전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전기적으로 이 배관이 맞게 되어 있는지 동작을 확인하고 전기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로도대로, 이 회로는 Y1번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의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오프가 되면 실린더 A 후진. 다음에 지금 배관을 했지만 펌프를 켜자마자 실린더가 전진을 했죠. 그것은 이 4포트 2위치 양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초기 위치가 없는 밸브예요.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이 내부 상태에 따라서 실린더가 전진이나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신호로 확인을 해보면 되죠. Y2번이 온이 되면 실린더는 전진을 하고요. Y3번이 온이 되면 실린더는 후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실린더 전진 Y2번, Y3번 실린더 후진. 네. 솔레노이드의 전원이 공급이 됐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실린더가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선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배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배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배선을 하기 위해서 이 전원 공급기에서 전원 단자를 확장하기 위한 이 전원을 연결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전기 회로도를 봐야 되겠죠? 제가 회로도를 전기 회로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회로도에 따라서 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B1에서 K1번 코일로 가는 라인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PB1로 들어가고요. 저는 컴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서 이 접점 상태를 회로도를 보고 어느 접점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PB1번 컴으로 들어가서 PB1번이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오고요. 그것이 KO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컴으로 들어가고요. KO가 B 접점이기 때문에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1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1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첫 번째 라인이 완성이 됐죠. 다음에 두 번째 그 K1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1의 접점 컴으로 들어가고요. K1이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PB1에 나오는 곳이나 K5로 들어가는 곳, 결국에 같은 전선이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K5에 들어가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LS2에서 K2 코일까지 가는 부분, 전원 플러스에서 LS2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LS2가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 N5에서 나와서 K1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1은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2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2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이 라인의 배선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는 K2의 자기유지 접점, 전원 플러스에서 K2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2의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마지막에 썼던 K1에 들어가는 곳, 즉 컴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LS1번에서 K3번까지 가는 라인 만들겠습니다. 전원 플러스 단자가 모자라니까 확장을 해주고요. 자, 플러스에서 LS1번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LS1번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 N5에서 나와서 K2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K2는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3의 코일 플러스로 가고요. K3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자, 이제 K3의 자기유지 접점. 저희 릴레이가 6개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옮기고요. 회로도를 좀 가깝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디 할 차례죠? 네. K3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할 차례죠. 전원 플러스에서 K3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3이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마지막에 썼던, 즉 두 번째에 있는 K2의 접점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LS4에서 K4까지 가는 부분, 전원 플러스에서 LS4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LS4는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K3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K3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4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4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네, 0V 전원 단자가 모자라니까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맞죠? K4 코일까지 지금 배선이 됐죠? 그러면 이제 K4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4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4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마지막에 썼던 K3의 접점으로 들어가는 곳에 꽂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S3에서 K5 코일까지 가는 라인, 플러스에서 플러스 단자가 모자라니까 옆으로 확장하고요. 플러스에서 LS3번으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LS3번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4의 접점으로 갑니다. K4는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 나와서 K5의 코일 플러스로 가고요. K5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릴레이 부의 배선이 완료가 되겠죠. 이제 K1 A 접점부터 Y1번까지 가는 라인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1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K1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2의 접점으로 가겠습니다. K2는 B 접점이니까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Y1번으로 갑니다. 솔레노이드는 극성이 없습니다. 자, Y1번 0V는 전원의 0V로 연결을 해주면, 자, Y1번까지 배선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K3에서 Y2번까지 가는 라인, 플러스에서 K3의 접점으로 가고요. 컴으로. K3은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K4의 접점으로 갑니다. K4는 B 접점이니까 B 접점에서 나와서 Y2의 플러스로 갑니다. Y2의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Y2까지 배선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라인 K4에서 Y3까지 가는 라인, 전원 플러스에서 K4의 접점으로 갑니다. K4는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Y3으로 갑니다. Y3 0V는 전원의 0V로 배선을 하면 배선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선이 완료가 됐으면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전원 투입하고 PB 1번을 누르면 A 전진, A 후진, B 전진, B 후진이 되죠.
맞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동작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계획 보겠습니다. 먼저 유지보수 계획 3번부터 보겠습니다. 유압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의 토출구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 타입의 체크 밸브를 어디에 설치를 하냐면 이 펌프 쪽으로 기름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인 라인에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에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고 펌프 쪽으로 가는 게 막혀야 되니까 호스의 체크 밸브를 이렇게 대보고요. 기호를 보고 방향을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유지보수 2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압 밸브와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B 실린더를 제어하는 메인 라인, 즉 B 실린더를 제어하는 이 P포트에 여기 감압 밸브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압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압력 게이지는 이 분배기 타입을 써도 되고 뭐 이런 라인 타입이 있다면 라인 타입을 써도 되겠습니다. 이 감압 밸브 출구 쪽에 압력 게이지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B 실린더를 제어하는 P포트에서 P포트가 이제는 감압 밸브의 1차 측, 즉 입구 측으로 배관이 되고 감압 밸브의 출구 쪽이 압력 게이지를 거쳐서 감압 밸브의 출구 쪽이 압력 게이지를 거쳐서 B 실린더를 제어하는 곳으로, 즉 P포트로 배관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압력 설정부터 하고 넘어가 볼게요. 감압 밸브의 압력을 설정을 할 때는 감압 밸브의 이 출구 쪽이 압력이 최대가 된 상태에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실린더가 정지를 해 있기 때문에 이 감압 밸브의 출구 쪽이 최대압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압 밸브를 조절을 하면 압력을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설정을 했으면 우리가 전기회로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감압 밸브, 즉 유지보수 2번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1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린더 A를 전진시킬 때 전진 속도를 미터/인 방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실린더 A를 전진시킬 때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체크 밸브의 방향을 보고 이 호스 옆에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은 제가 들고 있는 방향대로 설치가 돼야 되니까 이걸 따라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하고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네.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설치를 하고요. 제가 빠진 게 있습니다. 감압 밸브를 설치를 했으면 포트가 하나 비어요. 이 감압 밸브는 드레인 포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드레인 탱크 포트를 항상 탱크 쪽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감압 밸브로서 동작을 해요. 제가 이거를 아까 설치를 안 했는데요. 이 탱크 라인 꼭 설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감압 밸브 압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설정한 압력은 그대로
돼 있죠. 2메가파스칼. 자, 이제 카운터 밸런스 밸브 설치를 하는데요. 자, 압력 게이지가 어떤 형태든 사용을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공간하고 편의상 이 라인 타입의 압력 게이지를 하나 더 쓸게요. 이런 분배기 타입의 게이지를 써도 됩니다.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어느 쪽이 입구 쪽이냐면은 이 릴리프 밸브하고 체크 밸브를 병렬로 조합한 형태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릴리프 밸브 기호의 1차 측이 입구 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기름이 이 부하가 걸리면서 통과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지금 PA라고 기호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밸브에 있는 기호를 보고 해당 포트를 찾아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장비는 지금 입구 쪽이 사실 P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A라고 돼 있고요. 명판에도 그것과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보고 찾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입구 쪽이고요. 이 입구 쪽으로 실린더 A가 전진하면서 나오는 기름이 부하가 걸리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압력 게이지와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입구 쪽으로 이 실린더 A가 전진하면서 나오는 기름이 들어가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출구 쪽이 이제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가면 배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압력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압력이 얼마라고 떠 있는 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지금 현재 설치한 목적이 실린더 A가 전진하면서 그 압력이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진을 할 때 요구되는 압력 3이 되도록 조절을 하는 겁니다. 네. 실린더 A가 전진할 때 압력이 3이 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실린더 A가 전진할 때 압력이 3이 되도록.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 압력은 현재 회로에서는 실린더 A가 전진할 때 3이 되도록 전진하는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압 1번 작업을 해봤고요. 유압 1번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유지보수 계획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압 1번 작업을 하고 동작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유압 1번에 대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